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학기에 저희 그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를 보다가 학벌주의가 심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첫 문장까지 읽으면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이 아예 회사들도 스카이만 뽑는 부서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세다. 그쵸? 그리고 막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왔는데 이러면서 좀 보상받았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 베스트 댓글 내용이 이제 본인의 못된 생각에 대해서 좀 반성하길 바란다. 내가 고작 고등학교 때 2, 3년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걸로 내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그냥 편하게 살기에는 조금 날로 먹는 거잖아요.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번에 학벌주의가 왜 이렇게 심한 건지 대해서 제가 분석해봤어요. 제 원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산업화하고 되게 발전하면서 고시 문화로 다 대학교를 갔잖아요. 고시를 그때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되게 잘 봐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이 또 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본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시험 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위쪽에 다 대학교 좋은 분들만 모여 있고 또 인맥 라인 탄다고 하죠. 라인 타고 하다 보니까 또 엄청 이제 그게 커진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배치표예요. 배치표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능 배치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교실에 뒤에 게시판에 엄청 큰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에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는 무슨 학교, 무슨 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직업이나 이런 과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는 원래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인데 그냥 자기의 그런 이미지를 위상을 높이는 그런 스펙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좀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중국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학벌도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뭐 상해에서 취직하는 사람들 많고 북경에서도 많고 그래서 북경 대학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북경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사실 원래 북경에 호구가 있어야 더 유리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수능 점수가 달라요. 교육 체질도 다르고 수능 점수도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르다는 거죠. 시험도 다르고 점수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뭐 상해에서 북경 대학교 가고 싶으면 점수를 좀 더 높이 쳐야 되고 북경에서 북경대를 가고 싶으면 사실 점수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경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점수를 더 주고 스펙이 되는 거네요. 북경대는 사실 뭐 지방 다른 외지 사람도 많지만 북경 사람이 많아요. 한 90% 80%는 다. 되게 신기하다. 약간 좀 저희는 뭐 서울 사람이라고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고. 네, 그래서 북경 호구가 그렇게 비싸고. 저희 나라 왜냐면은 크니까 그래서 지방마다 교육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수능 볼 때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과목의 점수가 더 올려야 하는가 그것도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 상하이는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시험은 되게 어렵고 근데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국어는 좀 더 쉬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경험했던 건데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한국은. 네네. 그리고 또 난 또 중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올 때
그 한국 친구들이 있는 그 과잠이나 맞아. 네. 그런 맞아요, 게 좀 많이 맞아요. 부러웠어요. 소속감도 있고 그쵸. 좀 간지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유로 맞추죠. 이제 하나는 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는 따뜻해. 진짜 그냥 따뜻함을 아, 위해서. 그렇죠. 일단 추우니까. 엄청 같아. 그래서 시험 기간 때 맨날 그 과잠 입고 다니고 진짜 입기도 편하고 따뜻하고 실용성이 좋으니까 입고 다니는데 학교 근처에서 입는 건 괜찮아요. 안암동 안에서는. 근데 그 옷을 입고 좀 조금이라도 다른 데를 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가끔은 좀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기하는 건가?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어폰을 안 끼고 있어서 들었던 대화가 야 고대 아이고 요즘은 이러면서 대박이다 진짜.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아 이번에 연대가 이기지 않았나 이러면서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방금 말했지 북경대를 가려면 북경 호구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 그 뭐 상해나 광주나 이런 좀 돈이 많은 가정에서는 북경 호구를 사서 그 아이를 북경대를 보낸대요. 네, 그래서 이슈도 많이 생기고 또 비싸겠네요. 엄청 비싸고 돈만 있어도 안 되고 관시 있어야 왜 되고 하니까. 네. 제가 느꼈던 게 제 큰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표 말고 저희 뒤에도 그런 포스터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굶어 죽는다. 수능 보면은 아 나중에 미래가 없다, 어둡다, 인생 어둡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진짜 스트레스 엄청 심하게 받고 또 1학년, 2학년 때 그 미술 아니면 체육 수업 있거든요. 근데 고3 때문에 다 빼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체육 시간 됐다. 근데 국어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체육 시간 없어진다. 일단 각오 하고 있어라.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교육은 진짜 완전 종합적으로 보면은 애한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다 배워야 하는데 근데 수능 위주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것도 걱정돼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또 항상 수능이 끝나면은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수험생이 자살했다.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어요. 이번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는 수능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인생이 정말 넓고 엄청난 길이 많은 길인데, 근데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안타깝죠. 되게 꽃다운 나이에. 저는 우리 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상관은 있죠. 아무래도 네. 조금은 있는데 네. 이공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뭐 기술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고 그 기술을 좀 더 잘하면 좀 더 유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물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뭐 학벌도 중요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건 이제 학부생일 경우는 학벌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학원을 갔고 박사 과정을 밟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논문을 냈고 그런 걸 좀 더 회사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얘가 이 학교 출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제품이랑 맞는 걸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좀 찾아봤어요.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학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조사해봤는데,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좀 요즘 보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데 그 요즘은 어떤 회사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한 거 봤는데, 그러니까 학벌 좋은 사람도 많이 뽑아왔고 학벌 조금 약간 딸리는 사람도 많이 뽑아왔고 막 고졸도 뽑아왔고 많이 뽑아왔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학벌이랑 일을 하는 효율성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벌이 좀 좋으면 그 약간 더 일을 잘한다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뭐 영어나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니면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걸 약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뽑는 게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학벌이 어떤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는가 그 순위가 있어요. 한국 거기 한 한국, 20개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 나라 딱 2개밖에 없어요. 한국이나 일본. 근데 한국은 순위 되게 높아요. 5위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학벌이 중요하는 뜻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학벌이 높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근데 안 좋은 상황도 있어요. 오히려 학벌이 높으면 그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성한테 특히 결혼하기 위해 그 소문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종매 결혼 뭐 어디에 가입하면은 거기 담당자 일단 이 여성의 학벌부터 봐요. 너는 박사야? 박사냐면은 너는 회원비 1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야 된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그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3가지가 있다. 여성, 남성, 여박사, 여자 박사. 여자 박사는 너무하다. 보통 사람 아니다. 너무 무서운 존재다. 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사실 학벌이 너무 높은 여성에 선언하지는 않아요.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저한테 미정아 너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데 너가 진짜 계속 공부하면 나중에 시집 가기 힘들 수도 있다. 네. 좀 슬프네요. 그렇죠. 약간 사회적으로 여성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런 점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약간 학벌이 약간 자기가 엄청 우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절망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자기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약간 자기 약점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게 쌓이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강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도 있고 좀 더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취업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여행 관련된 사업으로 되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학벌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분이었거든요. 진짜 삼수까지 하고 나는 진짜 삼수에서 학교 왔는데 이 학교도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막 그런 식으로 절망하고 막 그러다가 생각을 고쳤대요. 그냥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학벌 같은 것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유명한 회사 CEO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원하는 대학교 안 갔다고 해서 너무 막 좌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중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창업가 마윈도 그렇고 사실 학벌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쵸. 네. 능력이 있고 뭐 더 열심히 하고 하니까 좀 더 위대한 그런 거 창업가가 있잖아요. 있지 않을까. 저희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뭐 학교에서 높은 분이 와서 연설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명한 뭐 졸업 연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어디 미국 대학교에서 누가 연설하는데 자 여러분 되게 졸업 축하해. 이제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는 93%의 사람들과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 아마 반은 실업자가 될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되게 유명했었어요. 코난 오브라이언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뭐 학벌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 종호 씨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도 하나의 뭐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경험도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 2가지 공부를 다 잘하면은 결국엔 다 어딜 가나 이제 본인을 되게 원할 것 같아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TV 방송이나 1인 방송을 보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술을 콘텐츠로 하는 방송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명 술방이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뭐 요즘 TV를 보니까 아예 포장마차로 컨셉을 꾸며서 연예인들이 둘러앉아서 정말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그런 컨셉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의 술과 또 요즘의 술은 느낌이 많이 좀 달라졌죠. 네, 예전에는 무조건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가볍게 한 잔 즐기는 문화가 좀 많이 발전했지 않나 싶은데요. 그의 일조를 한 게 바로 맥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힘든 일을 다 끝내고 집에서 혼자 즐기는 맥주 한 잔의 여유. 이게 진짜 혼술 예술이죠. 네. 이거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이건데 단전에서 올라왔어요. 맞아요. 깊이 나오는. 저도 맥주가 나이 들수록 맥주가 더 좋아지는 것 그런 같아요. 것 예전에는 같아요. 네. 소주를 좋아하다가 이제는 맥주도 자주 안 마시고 한 2주에 한 번 정말 힘들 때 집으로 가서 샤워 딱 끝내고 정말 잘 준비 다 해놓고 딱 마시면은 개운하죠? 부장님 부장님이 갑자기 개운하죠, 그렇죠? 개운합니다. 예. 좋죠 맥주. 근데 이 맥주가 굉장히 찾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고 있어서 중국의 맥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양코치엔 칭따오 때문에 중국 맥주 인기가 급격히 맞아요. 많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사실 뭐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술 하면은 맥주보단 백주에 관련해서 맞아요. 냄새가 어떻고 향이 어떻고 도수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중국의 맥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국인들은 맥주를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비지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맞는지 너무 잘 배우셨는데 성격 너무 완벽했어요. 비지오라고 말하는데요. 네. 네, 한자를 잘 찾아보니까 이 지오의 그 술 주자는 다 아실 거고요. 앞 글자 비가 뭘까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맥주 비자더라고요. 네, 즉 맥주 술 그냥 맥주라는 뜻이고 중국인들은 이걸 비지오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맥주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 맥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맥주의 나라 중국입니다.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맥주라고 했을 때 더 먼저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어서 독일. 네, 지금은 좀 갸우뚱하실 텐데요.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 최대 맥주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또 세계 맥주 순위가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맥주 소비량과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맥주 소비 생산국으로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과 맥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겠네요. 진짜요. 네. 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啤酒不是酒是饮料. 이런 말을 해요. 맥주는 술이 아니고. 그럼 그렇죠. 뭐겠어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신영 씨가 하셔야죠. 맞아요. 다시 한번 들으시겠어요? 啤酒不是酒是饮料. 일ля오. 음료. 차이나 코드 인형이면 인형이 지금 이렇게 드디어. 성장을 하시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맥주는 술이 아니고 네. 음료다. 아이고 대본에 없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맥주 하면은 술이라는 개념이 강한데 중국에서는 음료수 개념으로 마셔서 그 왜 바깥에서 술 마시는 곳이 있으면 맥주를 짝으로 두고 마십니다. 근데 사람이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는데 짝을 몇 박스를 마시는 걸 보고 더 이상 술로 중국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제가 다짐했죠. 그 박스 위에 앉아서 먹죠. 맞아요. 대박이에요. 네, 진짜. 그런 향수가 있네요. 네, 근데 중국은요 정말 또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 그 특색을 반영한 맥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또 운남성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운남에서는 딸이 맥주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림에 가면 계림 맥주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의 맥주를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다니실 때는 해당 지역의 맥주만 이렇게 식당에서 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 칭다오에서 만든 맥주를 먹고 싶어도 또 그걸 맛보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또 맥주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베이징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뜻이 뭔고 하니 맥주 500ml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맥주가 가장 저렴한 도시라고 또 하네요. 네, 가격을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중국의 맥주 가격은 일본의 4분의 1, 그리고 미국의 5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가시면 뭘 많이 마셔야겠어요? 물을 많이 마셔야겠어요? 맥주 많이 마셔야겠어요? 맥주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이게 맥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굉장히 약간 흥분했어요. 네,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맥주는 또 이게 극한의 맛을 느끼려면 여행 가서 이게 여행 가서 마실 때 마시는 맥주가 정말 맞아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가서 양꼬치랑 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맥주를 마시면 그 조합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네. 중국 여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중국은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지 않아요. 맞아요. 상온의 맥주를 많이 네, 마시죠. 제가 방금 말했죠. 미지근하게. 네, 맞아요. 맥주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여기에 짝으로 두부 마시면서 아. 굉장히 미지근한 맥주를 마시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건 탁탁 꿀딱꿀딱 약간 이거를 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시원한 그렇죠. 그건데. 그래서 만약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我要冰的,我要冰的,或者是혹은 我要凉的,我要凉的. 요 딱 두 개만 알면 시원하게 맥주를 드실 수 아니 있습니다. 빙은 얼음. 알겠는데 네. 량도는 어떤? 시원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전디업까지 깨달음이 이렇게 왔네요. 네 그걸 들고 싶다면 삥더로 외치시면 삥더. 되겠습니다. 저는 삥들 하겠습니다. 중국의 맥주 명성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데 혁혁한 공을 세운 맥주가 있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양꼬치에 주는 원래 저예요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양꼬치라는 게 좀 상징적이잖아요. 네. 중국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맥주 하면 칭다오에서 건너온 그 맥주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사실 원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네, 음료, 식품 가공 등을 하는 기업 그리고 화룬 기업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화룬 그룹에서 출시되는 맥주입니다. 작년 세계 맥주 판매 순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당당히 이 맥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세계 맥주 판매에서 1위를 차지한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인들의 인구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맥주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까요? 뭐 사실 중국의 동북, 서쪽에서 가장 많이 마시고요. 요즘에는 중국 맥주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룬그룹의 맥주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마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눈 내리고 꽃 있는 그 맥주. 눈꽃 맥주. 네, 네, 네. 그 맥주를 좀 굉장히 많이 네. 사랑하죠. 맞아요. 아니, 저는 당연히 칭다오에서 나온 맥주가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맥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도 그렇다면 이 화룬그룹에서 나온 맥주가 중국 대표 맥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중국인들한테 맥주 이름 딱 얘기해 그러면 두 개 떠올릴 거예요. 이제 하나는 그 칭다오에서 나온 맥주, 하나는 그 눈꽃을 떠올릴 텐데요. 제가 맛을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이 눈꽃 맥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2.5도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산이 좀 많아가지고 톡 쏘는 게 특징인데 이 탄산이 많으면 약간 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탄산이 많은데도 목 넘김이 또 좋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싶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 분의 맥주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셔갖고 좀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이게 사실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바뀌는 게 그렇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많은 새우와 관련된 과자가 있지만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손이 네. 가는 그런 과자가 국민 과자인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수식어가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화룬그룹의 맥주가 어떤 전략을 잘 짠 걸까요? 이 사실은 저렴한 가격을 좀 앞세워서 농촌 지역에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작전이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5년도에는 원래는 세계 11위였으나 10년 만에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요. 10년 동안 중국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10년 합니다. 동안이요?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또 알아볼 차례인데요. 중국에서 또 가장 오래된 맥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 셋. 얼음 속에서 태어난 맥주입니다. 뭔가 들리와 함께 빙하 타고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맥주인데요. 중국에서 제일 추운 지역 어디였죠? 하얼빈. 그렇습니다. 하얼빈인데요. 바로 이 하얼빈의 명물 빙등제뿐만 아니라 맥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하얼빈에서 만들어진 맥주가 현재 타격이 조금 커요. 화른그룹의 맥주한테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많이 치고 있는 아, 형국인데. 얘도 맛있는데 아쉽네요. 네, 사실 하얼빈에서 생산되는 맥주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얼빈 맥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맥주의 원조다. 대규모 이주촌을 형성한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칭다오 맥주보다
3년 앞선 최초의 와. 중국 맥주라고 합니다. 아니 또 맨 처음에는 중국인이 아니라 러시아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맥주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제품인가요? 네, 중국인도 많이 애용하지만 저 BJ K가 정말 많이 애용하는 맥주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강추하는 맥주 네.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최초의 중국 맥주라는 타이틀이 이 하얼빈의 자부심이 되고 있고요. 이 또 요 맥주는 맛표를 살짝 드리자면 맥주를 마셨을 때 다른 맥주보다는 좀 곡물 향이 좀 강하게 나요. 근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쁘게 나는 게 아니라 고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야. 이 맥주는 섞어 먹지 않습니다. 이 본연의 곡물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와. 네, 그만큼 맛있는 맥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중국에는 지역별로 맥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 지역을 가면 소주가 있잖아요. 네, 뭐 입세주처럼. 중국 맥주는 좀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건가요? 지역별 맥주 정말 많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맥주보다 모르는 맥주가 더 많이 있을 걸로 맞아요. 예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냥 여행 가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맥주 계속 찾아보시고 자연스럽게 아마 마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씩 먹어보고 좀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리뷰. 이주한 러시아인들을 위한 맥주였지만 지금은 중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최초의 맥주라는 타이틀에 맞게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명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맥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생각이 저와 같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맥주 한잔 시원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정말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런 힘들 때 맥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국의 맥주를 보니까 단순히 맥주가 유명한 게 아니라 어떤 중국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어서 중국인들의 자부심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또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2.5도 정도의 저도수 맥주를 애용하는 것을 보면 막 취하자, 마시자, 죽자 이게 아니라 좀 즐기자, 누리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좀 쓰담쓰담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중국에 가면 중국의 지역 맥주 맛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